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물권법부터 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100일인가요? 예, 100일주를 마셔야 되는데 오늘 못 마시겠네. 자, 137페이지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총설이라서 뭐 따로 설명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 01번을 바로 한번 볼까요? 물건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현존해야 되고 특정해야 되고 독립한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꼭 갖춰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은 물건으로 보지 않아요. 부합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물이다. 이렇게 되죠. 1번 맞고 2번에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일필토지 일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음,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건 설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전세권도 일필토지 일부에다가 설정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전이 지전이라고 했습니다. 지전.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두 개밖에 없네요. 뭐하고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전이다.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거 지전 두 개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공부상의 경계로 확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맞다면 측량을 해서 정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공부상의 면적으로 경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 다섯 번째 집합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설정됐다. 이 재단 저당은 주로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이제 공장 재단 저당 설정을 많이 하는데 잠깐만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공장이라는 건물이 있겠죠. 그다음에 공장이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 위에 건물 지었으니까 토지와 그다음에 건물과 그다음에 그 공장 건물 안에 기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기계 이 세 개를 싹 묶어 가지고 재단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재단 설정을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이 뭐 파산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토지와 그 공장에 있는 토지와 건물과 그 안에 있는 공장까지 묶어서 공장 재단 공장에 대한 그 재단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산에 의해서 이제 그 파산자가 관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재단 저당이 설정이 됐다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그러는데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공장 안에 어떤 기계가 있는데 기계의 어떤 부품이라든가 어떤 그 기계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다른 걸로 교체했다든가 이런 구성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구성 부분의 일부가 변경이 생겼다 하더라도 공장 재단 설정 자체에 변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성 부분의 일부가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성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유동 저당물이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어장, 양식장, 양만장 같은 데서 그걸 갖다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렸을 때 치어를 집어넣고 그 뭐랄까 성어 고기가 다 자란 거를 빼내고 치어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성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그 5번 질문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서 03번 보겠습니다. 일물 일건주의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거의 10년 내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그냥 기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다 이러기 때문에 한 문제를 이런 데다가 그냥 허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초도 많이 냈는데 요즘 이제 요런 기초는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물 일건주의가 뭔가라는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사 한번 일물 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물 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물건의 일부,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일물 일권주의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성립된다. 이게 일물 일권주의. 글자 그대로 한번 이해하시면 돼.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뭐라고요? 일권, 하나의 권리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물건 일부에 또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물 일권주의다. 다만 거기에 대한 예외는 있어요. 원칙이 없다는 거지 예외까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원칙이 없다. 자, 그 1번 원칙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공시 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건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토지 일부에다가 지상권 설정한다든가, 토지 일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한다든가, 토지 일부에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그래서 그 물건 일부에다가 그런 거 설정이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 슬러시 잘라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저 등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소유권의 객체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저당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자, 여기 3번.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맞아요. 그렇지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는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명인 방법은 소유권의 객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등기를 한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지상권, 지역권 일부의 설정이 가능해요. 예외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5번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당권은 일필 토지 일부에 설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140페이지로 가서 07번입니다.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거. 잠깐만요. 우리가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에 대표적인 거 4개를 정리했거든요. 뭐라고 암기하고 있나요? 온사, 미공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온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온천권. 이건 사는 사도통행권. 미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예요. 그다음에 이건 공원 이용권이 이것이 물건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럼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온천권. 이 온천권은 물건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아닌 거 맞고, 그다음에 가등기다 뭐 물건이네요. 그다음에 관습법상 통행권이다. 여기 지금 통행권 지금 이게 사도 통행권인데 이 사도 통행권 자체가 물건으로 인정하지는 아닙니다. 물건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이거죠. 공원 이용권. 공원 이용권도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근저당 물건이고요. 환매권. 환매권은 뭐죠? 채권이죠. 다시 환매권이 뭐라고요? 채권.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임대차하고 환매권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차도 뭐예요? 채권. 환매권도 채권. 물건이 아닙니다. 자, 학생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환매권, 임대차 조심하셔야 돼요. 환매권이나 임대차 다 물건이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채권으로 가요. 채권. 자,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이 법정 지상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물건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시업번 미등기 무허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 이거죠. 온사 미공할 때 바로 미가 미등기 무허건물의 양수인의 지위 물건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안 하는 거 기억 디귿 리을 시옷 지읒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에 본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 자, 일단 본권이라는 걸 잠깐 봅시다. 본권은 소유권을 의미한다.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잠깐만. 본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소유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본권에서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면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요? 제한 물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권은 꼭 소유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일 수도 있다고요? 제한 물권. 제한 물권에서 두 개가 나오죠. 여기서 용익 물권하고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권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제한 물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조 청구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상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권 여기에 지상권이 있으니까 지상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전세권에 의해서도 물권 청구권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저당권에 의해서 물권조 청구권이 가능한 거예요. 본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본권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본권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물권이라고 본권이라고 그래요. 어떤 목적물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본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권. 자, 물권 청구권 종류가 3개 있다 그랬습니다. 뭐 있다 그랬어요? 삼총사 3개로 나오죠. 뭐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물권 청구권 안에 3개 들어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고민할 것도 없이 드르륵 골라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 요즘은 시험 문제가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안 나와요. 요즘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부터 요즘은 나와요. 시험 문제가. 물권법의 시작을 총설 파트의 시작을 아까 객체 대상 그다음에 일물일권주의 이런 거 다 이제는 안 내는 이제 흘러간 옛노래야. 이제 그런 거 다 옛날이나 내지 지금은 이제 안 내는단 말이죠. 옛날에나 막 줄기차게 냈지. 현대에 들어와서는 시작을 물권적 청구권부터 시작해 문제가. 자, 그럼 봅시다. 물권 청구권을 가진 자를 모두 고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자, 당연히 소유권자 지금 이 본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여기 용익 물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전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이 사람들 본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의해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본권에 의해서 물권 요청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 물권 요청권 없죠? 왜 없어요? 우물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유치권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우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물할 때 우가 뭐예요? 우선전 배제권.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은 뭐예요? 물이 두 번 나오는데 물추니까 첫 번째 물이 뭐예요? 물권 요청권. 그 다음에 뭐예요? 물상대위. 추는 뭐예요? 추구표. 그게 없으니까 물권적 유치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리을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 명의 신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명의 신탁자는 지금 명의를 갖다가 지금 빌려 이렇게 명의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명의가 수탁자한테가 있다고요. 누구한테가 있다고요? 수탁자.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자는 대내적으로만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탁자가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등기 명의인이 누구라고요? 수탁자.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외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명의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잠깐만,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계약 명의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물권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음번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의 등기 전이다. 여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물권자로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권자가 아니죠. 그다음 비읍번에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않았다. 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소유권 없죠? 민법 245조는 선의, 평원, 공연하기 20년 점유하게 되면
등기를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아직 안 받았으면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권 청구권이 없네요. 물권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물권자라야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 소유권 안 넘어왔네요. 그러면 물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를 가지는 자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그다음 11번입니다. 142페이지에 11번 물권적 청구권인데 요즘 시작이 물권적 청구권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이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지배하고 있는 이 목적물에 대한 침해가 있게 되면 반환 청구권. 두 번째로서 이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제거, 방해 제거를 방해 배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해 배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이거죠. 목적물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개입니다. 물권 청구권은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유권, 이 점유권과 그다음에 소유권 이 두 군데에서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지상권 그다음에 이 전세권 이런 데서 전부 다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같은 데서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침해자,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 현재의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도 물권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 과실이 있다. 이 현재의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뭘 추가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외에 뭘 추가할 수 있다고요? 고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문제는 고의 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고의 과실이 없을 때는 그냥 물권 청구권만 행사를 하고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 청구권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볼게요. 1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물권적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침탈 사실을 한 날이 아니라 뭐한 날이라고요? 당한 날. 침탈 사실이 당한 날, 침탈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안 날이 아니라 당한 날이다. 1번 그리고 2번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에 해당된다라고 판례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 잘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제3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나요, 안 하나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자, 저당권자에게는 뭐가 없냐면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3번 침탈당한 경우에 저당권자가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축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갑의 토지입니다. 근데 을이 이걸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정당한 권한이 없다, 본권이 없다는 거죠. 무단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렇게 신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병이 요걸 갖다가 임차를 했어요. 임차를 해가지고 점유를 갖다가 병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가 이 임차인 병한테 이 건물 철거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임차인이 이걸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임차인이. 그러면 철거를 시키려고 그러면 무단으로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한 을한테 철거하라고 해야지 임차인 병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철거하겠습니까? 그럼 다시 봐요, 거기. 4번에 토지 소유자 갑은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 병, 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 병을 상대로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단으로 점유를 한 을한테 해야지 그걸 갖다가 신축된 건물을 갖다가 임차인 병 보고 어떻게 이 건물 자기 권한도 없는데 뭘 어떻게 병 보고 철거를 하라 그래? 말이 안 되는. 자, 임차인은 철거권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입니다.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자는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 재산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명의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없죠. 대내적으로만 있고 명의 수탁자가 등기부에 올라 있으니까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 말을 잘못했네. 그렇지, 맞네. 명의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니까 명의 신탁자가 침해자한테 거기 방해 배제 청구할 권한이 물권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갑이 이 신탁자라고 하고요. 지금 을이 이 수탁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침해하고 있어요. 병이라고 해보죠. 병. 그럼 신탁자가 병한테 여기서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신탁자한테 권한이냐? 신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저기 뭐라고 하냐면 현재의 그 소유자, 현재의 물권자, 저 맨 왼쪽에 현재의 소유자가 물권 청구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반환 예방 청구 이런 건 허용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자 그러면은 대내적 소유자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물권 청구를 행사하여 신탁 재산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명의 수탁자를 대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누구를 대위한다고요? 명의 수탁자. 명의 수탁자를 대위해 가지고 이렇게 침해를 하고 있는 자 보고 나가라, 비워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직접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대위해서는 할 수 있어도. 자,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144페이지 14번으로 가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올라왔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을로부터 다시 전매하여 병이 등기 없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갑이 소유물 반환 청구를 병에게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지금 요게 갑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갑의 건물을 갖다가 지금 매수하여 점유하는 을로부터, 그래서 을이 이 건물을 갖다가 지금 매수했다는 겁니다. 매수해서 을이 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요. 점유하고 점유를 하고 을로부터 다시 점유해서 병이 등기 없이 건물을 점유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매를 했고 병에게 넘겼고 병이 다시 점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매했다는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요. 그 전매했다는 말이 등기 없이 팔았다. 그게 전매했다예요. 자 여기 다시 갑니다. 여기 지금 전매했다는 문제상으로 전매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갑에서 을로 넘어올 때 매수를 했으니까 매매로 넘어왔죠? 문제상으로 갑의 건물을 을이 매수해서 점유했다고 돼 있으니까 갑과 을의 관계는 매매에 의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점유를 넘겨왔네. 그럼 갑에서 을로 넘어올 때 매매는 했지만 등기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전매했다. 전매했으니까 등기 없이 팔았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등기 없이 팔았다. 그리고 점유를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점유를 넘겨줬다. 지금 문제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을은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병 전매해서 점유를 넘겨받았지만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둘 다 소유권 없어요. 근데 목적물을 둘 다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둘 다 뭐가 있냐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유 청구권이 둘 다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보세요. 물권유 청구권이 두 군데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니까 뭐하고 점유권과 소유권인데 일단 목적물을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둘 다. 을도 점유했고 병도 점유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셋 다 있다 없다? 있다. 자 봅시다. 그러면 1번 갑의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는 을로부터 다시 전매하여 병이 등기 없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갑이 소유물 반환 청구를 병에게 행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갑은 매매로 팔았기 때문에 이 병한테 이 건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매매로 뭐 했다? 팔았다. 팔았는데 병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 병은 지금 을한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매매를 했으니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등기를 받아와야 될 등기 명의인입니다. 앞으로 등기 받아와야 되니까. 그럼 등기 청구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고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부동산을 처분한 자가 등기 없이 을을 거쳐서 병한테 넘어갔다 해서 병한테 그 목적물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건 팔아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게 그 부동산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 맞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213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권이 없으나 슬러시 잘라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두 개 써놨네.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근데 지역권자, 저당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 두 개는 있단 말이죠. 두 개는 있어요. 반환 청구권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다시 갑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213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권은 없으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디귿번. 물권의 침해 원인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제가 프린트물 10분 테스트 2번 나간 중에 한 번이 이 불가항력으로 물권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드렸는데 제가 무슨 그림을 그려드렸던가요? 10분 테스트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이 정도만 그래도 그림이 확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나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획 쓰러졌고 나무를 덮쳤단 말이죠. 이렇게 나무를 덮쳤을 때 이 자동차 주인은 나무 소유자인 이 나무 소유자 갚보고 이 나무 제거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론 자동차 주인은 자기네 그 보험 들어오는 데다가 불러갖고 이걸 제거할 수도 있지만 이 원 나무 주인 보고 이거 당신 나무가 이게 바람 불어서 쓰러졌는지 뭐해서 쓰러지면 쓰러져서 내 자동차 덮쳤으니까 이 나무 제거해 달라라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불가항력 바람 불어 쓰러졌는지 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가 쓰러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있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디귿번은 틀렸고 요거 10분 테스트 문제 중에서 물권 청구권이 한번 나갔거든요. 그때 이 지문 요 디귿번 지문이 그때 있었어요. 기억도 안 나지 뭐. 자, 그다음에 리을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발생한다. 여기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고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만 추가로 할 수 있다? 고의과실. 고의과실이 없다면 뭐밖에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만 할 수 있어요. 고의과실이 없다면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있다면 추가해서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만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에게 뭐가 있을 때? 고의과실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발생한다는 말은 틀려요. 고의과실이 없는 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미음번. 유치권을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 인정된다. 이거 우리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유치권자에게는 이 반환 청구권 잠깐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유치권자에게 물권 청구권 없다 그랬죠? 뭐가 없다 그랬어요? 우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물물추. 그래서 우가 유치권자에게 우물물추가 없다 그랬는데 우가 뭐라 했다고요? 우선 변제권.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안에 3개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 들었어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유치권자에게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잠깐만 조심해야 될 거.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니까 반환 청구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갖다가 유치하고 있었으니까 점유하고 있었나요? 유치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죠. 그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말은 뭘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점유를 하고 있지. 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유치권 소멸사유죠. 소멸사유예요. 유치권은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유치권이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점유를 침탈당하기 전까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점유. 그러면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맨 마지막 줄에 유치물을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침탈당하기 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비읍번이. 다시 말합니다. 이건 꼭 숙지해야 돼. 유치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나?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뭘로는 할 수 있다?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발생하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없고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아냐가 시험 문제 엄청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민법적 마인드가 지금 잡혀있나 안 잡혀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꼭 낸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앞에 있던 뭐 물건의 객체라 보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일물권 중 이런 옛날에나 지금 이런 걸 하나 싹 다 안 해요. 출발이 물권법은 출발을 물권적 충고권부터 출발을 해. 그래서 매년 나와요. 매년. 자, 17번 봅니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냐면 물권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표현합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이 뭐냐? 이런 거죠. 내가 물권을 팔았다. 그 물권 청구도 같이 팔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부동산을 팔면서 이 부동산에 걸려있는 물권 청구권을 안 판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운명을 같이 하니까 물권 부동산 팔았으면 물권 청구권도 같이 파는 거예요. 사면 두 개 다 산 거죠.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분리양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물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등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 없죠? 미등기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대금을 다 치고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없어요. 등기하지 않는 한. 그러면 지금 소유권에 기한 거기 소유권에 기해서 거기 이 침탈 그 점유 불법 점유자에게 인도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사람한테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소유권은 없으니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뭘로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고요? 점유권. 소유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은 없으니까 소유권은 못 돌려받으니까 뭘로 돌려받으라고요? 점유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그의 토지를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서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토지 소유자 여기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을이 이걸 갖다가 병한테 팔았습니다. 당연히 등기가 없죠. 등기 없이 팔고 병이 지금 여기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점유하더라도 병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는 이걸 갖다가 사간 병한테 이거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등기를 안 했지만 이 사람은 또다시 매매로 팔아먹을 수 있나요? 등기 없는 상태에서 매매로도 팔아먹을 수 있나요? 예.
정한테 또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는 철거권도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옵니다. 다시 이게 이렇게 병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걸 이걸 처분권에 있다고 합니다. 처분권. 병은 처분권이 있죠.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는 무슨 권도 갖고 있다고요? 철거권. 철거권도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보고 있어요. 철거권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갑은 병 보고 이 건물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는 무슨 권도 있다고요? 철거권. 철거권이 갖고 있으니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자, 그래서 4번.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그러면 건물을 신축 소유한 자는 을이고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는 병이고, 그래서 그 권리를 병한테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병은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처분권이 있는 자는 뭐 가지고 있다고요? 철거권도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소유권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유권은 영구 무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가서 작년도 문제 하나만 다시 검토해 봅니다. 자, 2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땡.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영구무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잠깐 여기 지금 물권적 청구권이 두 개가 있는데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있는데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이거는 영구무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적용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소멸시효가 안 걸려요. 근데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돼요? 아까 침해 당한 날로부터 얼마라 그랬어요? 1년. 침해 당한 날로부터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소멸시효가 1년 적용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1년의 제한이 있지만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영구무한이라서 소멸시효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21번 1번 질문은 그 이야기고 맞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아까 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봐요. 여기 무단으로 지금 건물을 지은 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는 뭐의 대상이 된다고요? 철거의 대상이 된다고요. 이 사람 또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팔아먹을 수 있는 처분권이 있는 자는 무슨 대상이 된다고요? 철거권의 대상이 된다고요. 2번 답이 됐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는 허무인. 자, 허무인이 뭐예요? 가공의 인물,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허무인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홍길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홍길동이가 허무인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 이런 뜻이에요. 가공의 인물 허무인. 그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허무인 명의로 가공의 인물로 등기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철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지금 이 토지가 이거는 지금 수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에 저당권을 걸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저당권자는 을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지금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 저당권의 효력은 수목에까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위에 있는 수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왜 미칠까요? 수목은 부합물로 보는 겁니다. 뭐로 본다고요? 부합물. 이거를 수목 등기나 명인 방법을 갖춰주지 않는 한 뭐로 간다고요? 부합물로 간다. 토지에 뭘로 간다고요? 부합물이에요, 부합물. 수목을 따로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수목은 뭘로 가버린다? 부합물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이 수목에까지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나무를 비워버렸어요. 베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반출했네. 반출. 싣고 나갔어요. 외부에다 싣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저당권자가 왜 그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는데 그 싣고 나와서 이거 다시 돌려놔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저당권자에게는 반환청권이 없다. 저당권자에게는 무슨 청권이 없다고요? 반환청권. 돌려놔라고 할 수 있는 그 반출한 거 도로 가지고 와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요.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걸 청구하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반환 청구한 거잖아요. 반환 청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에 의해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 청구권만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등기 말소 의무자에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상실하게 돼서 소유권에 의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가 없다. 그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에 대한 전보 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유권이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말소 의무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문제상으로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이 상실이 됐다. 그래서 자, 소유권이 있었고 그러면 이 권리자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권리자가 이 소유권을 좀 찾아와야 되는데 이 말소 의무자가 지금 말소 의무자에서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의한 말소 등기를 구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에 대한 전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경매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뭐로 넘어갔다고요? 경매로 넘어가면은 이걸 갖다가 이 말소 회복 등기를 못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말소 회복 등기를 이걸 지금 못 하게 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에 의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 그 의무자는 이행 불능에 대해서 전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그랬는데 요 경우는 전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경매로 이렇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전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물건의 변동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